안녕하세요. 요즘에 참 혼란스러운 시국 때문에 경제 금융 관련한 뉴스가 별로 없는데요. 회사들도 지금 새로운 거 뭐 발표하기가 참 애매하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나라 말고 다른 회사들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회사 삼성전자가 또 한 번의 굴욕을 맛봤습니다. 2019년에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1등을 찍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는데, 거의 절반 넘게 지난 이 시점의 성과는 어땠을까요? TSMC와의 격차를 좁히긴커녕 오히려 점유율 격차가 벌어지고 집계 이래 처음으로 한 자릿수 점유율로 추락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그리고 파운드리가 잘 안 되는 게 우리나라의 정치적 입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같이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도 어려운 경제 금융을 쉽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트렌드포스라는 IT 전문 시장조사 업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2021년부터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집계했다고 해요. 그런데 삼성이 2017년에 파운드리를 하나의 사업부로 분사해서 그 전부터 키워온 게 있었으니까 2021년에는 대략 15%에서 16% 정도 나왔고, 잘 나올 땐 20% 언저리까지도 나왔었죠. 그때 TSMC는 지금처럼 50%대, 6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한 7나노, 5나노 이때부터 삼성이랑 TSMC의 기술 격차가 벌어지더니 TSMC는 안정적인 60%대로 올라가고 삼성은 10% 초중반대로 점유율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올해 2분기에는 11.5%까지 하락하고 결국 3분기에는 9.3%로 추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떨어진 2.2%포인트만큼 TSMC는 62.3%에서 64.9%로 2.6%포인트 올랐죠. 그러니까 점유율이 한 분기 만에 4.8%포인트, 거의 5%포인트 벌어진 거니까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뒤에 있던 SMIC, 여기가 중국의 파운드리 1등 업체인데, 얘네는 원래 작년까진 5등이었거든요. 그런데 4등이랑 5등에 있는 UMC랑 글로벌 파운드리가 정체된 사이에 SMIC가 3등까지 치고 올라와서 이번 분기에도 점유율이 오르더니 6%까지 됐습니다. 삼성이랑 3.3%포인트 차인데 아직은 격차가 좀 남아있긴 하지만, TSMC랑 삼성이 이번에 한 번에 5%포인트 벌어진 걸 생각하면 순식간에 뒤집혀도 전혀 이상한 숫자는 아니죠. 그래서 삼성은 지금 TSMC 잡겠다고 달리다가 넘어졌는데 어느새 SMIC가 바로 뒤까지 따라붙은 모양새가 된 겁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저거는 파운드리 전체 점유율이고 10나노 이하 선단 공정, 그러니까 고급 공정, 3나노 할 수 있는 건 전 세계 TSMC랑 삼성밖에 없다. 나머지는 다 레거시라고도 하는 10나노 이상 성숙 공정 파운드리를 하는 업체들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그럼 과연 삼성이 3나노 선단 공정에서 잘하고 있느냐? 지금 삼성은 3나노 공정 2세대까지 개발을 했고요. 특히 TSMC가 아직 도입하지 않은 GAA라고 하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 이 새로운 방식의 파운드리 공정을 TSMC보다 먼저 도입을 했어요. 그런데 3나노에서 엔비디아, 퀄컴, AMD, 인텔 이런 주요 고객사 제품은 하나도 수주를 못했고요. 빅테크 자체 AI 칩도 아니고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업체 칩을 3나노 공정에서 만들고 있었죠. 삼성에서는 수율도 안정화됐다고 하는데, 성능이나 수율이 잘 나오면 고객사가 망설일 이유가 없을 텐데 수주를 계속해서 못하는 거 보면 분명 어딘가에서 꼬여버린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삼성이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기술 개발을 하는 TDC를 해체하고 이쪽의 인력들을 공정 설계나 수율 관리로 보냈다는데, 뭐 3나노 수율부터 잡아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할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겠다 싶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결국 삼성 파운드리가 3나노에서 헤매는 동안 TSMC는 2나노, 그리고 1나노 때 옹스트롬 시대로 먼저 들어가고, 그렇게 기술 격차가 더 벌어지면 TSMC와 삼성 파운드리의 점유율 격차는 더 벌어질 게 뻔히 보인다는 게 진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한진만 사장이 파운드리 사업부장에 임명이 되고, 또 최고 기술 책임자로 남서구 사장이 임명이 됐는데, 두 명의 사장급 인사가 과연 기술적으로 그리고 영업적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지 계속해서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반도체 업계에서 또 하나의 큰 이슈가 있었는데, 바로 인텔의 CEO 팻 겔싱어의 사임이었습니다. 이게 한 사람의 사임보다 의미가 꽤 큰데요. 인텔은 미국 회사 중에 유일하게 선단 공정에서 TSMC랑 삼성이랑
한번 붙어볼 수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도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줬죠. 그리고 인텔도 그동안 재무 출신 CEO들이 R&D 비용을 다 잘라서 기술 경쟁력이 사라지고 있었는데 엔지니어 출신인 이 팻 겔싱어 CEO가 복귀해서 이제 드디어 인텔의 구원자가 왔구나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한 방에 다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팻 겔싱어가 이재용 회장이랑 만나서 인텔이랑 삼성이랑 힘을 합쳐보자 이렇게 했는데 팻 겔싱어마저 인텔을 떠나고 또 이재용 회장은 재판장에 불려다니고 참 반도체 업계를 휘잡던 두 회사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동병상련을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삼성 파운드리 점유율이 10% 이하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TSMC랑 멀어지고 SMIC랑은 가까워졌다는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이 파운드리가 가진 전략적인 이점 때문이었거든요. 얼마 전에 발표된 미국의 중국 제재에서 CXMT라는 중국의 D램 업체가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건 대한민국이 장악하고 있는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을 뒤흔들겠다는 의도인데, 물론 미국의 마이크론과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세 업체가 무너지고 중국이 메모리 반도체를 다 잡게 놔두진 않겠지만 CXMT가 이렇게 올라오면 다시 한번 D램에서 치킨 게임이 벌어지고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사실 이 삼성 파운드리가 잘 해줬으면 미국이랑 딜을 해볼 수 있었을 텐데, 미국도 지금 빅테크가 TSMC한테만 파운드리를 의존하고 있는 이 상황이 되게 마음에 안 들어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삼성 파운드리가 TSMC의 대안이 되어줄 수 있었으면 대한민국이 이 AI 판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파운드리를 못하는 한국이라면 팥없는 찐빵에 불과하고 트럼프도 마음 놓고 메모리를 때려서 미국한테 유리하게 판을 만들 수도 있겠죠. 삼성이 지금 메모리부터 꽉 막혀있는 상황인데 이 HBM이랑 별개로 3나노 파운드리에서도 막힌 혀를 한번 시원하게 뚫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경제금융 저와 함께 쉽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